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육군 2022 국제군사포럼 행사의 이벤트 형식인 탱크 바이애슬론 경기, 즉 탱크 대회를 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번 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오히려 푸틴은 전세계 조롱거리로 전락한 러시아 무기의 우수성을 선전할 계기로 삼고 이번 대회를 그대로 강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관람료는 18,000루블, 한화 40만원으로 올려 엄청 받아먹었습니다. 탱크 바이애슬론의 종목은 기동, 주표 사격, 기관총 사격, 가상교전 등 통합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인데요. 애초 목표는 경기를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의 무기를 선전하는 용도로 쓰기 바쁩니다. 경기에 참가한 전차들은 모두 표준 장비인 러시아의 T-72B를 사용해야 하지만 중국은 첫 대회부터 자국산 신형 전차를 가져다 쓰겠다고 떼를 썼는데요. 그러나 중국 전차들은 매년 새롭게, 웃기게, 다양하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열린 2022 바이애슬론 경기에서도 중국은 실전에 배치 중인 주력 960 전차를 개조해 962 파생형 전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전차는 2016년부터 개량 사업을 통해 파생된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식 3.5세대 전차인데요. 그러나 경기에서 보여준 중국 전차의 성능은 최신식 전차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사격 진지 장애물을 돌파해 정차 후 고정 목표 3개를 연달아 사격하는 경기에서 중국 962 전차는 초탄 발사까지 무려 9초가 걸리면서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T-72B 전차를 가지고 참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탄 발사까지 5초 내외가 걸렸지만 그보다 앞선 세대로 불리는 중국의 960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참가국 중 유일하게 다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혼자만 다른 전차니 더 눈에 잘 띄는데 거기서 제일 못해서 더 눈에 띕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K2 표전차는 초탄 발사까지 2에서 3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목표 조준 장비와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목표 조준 장비는 명중률 보정이나 포신의 힘을 측정하여 오차를 줄여주고 목표의 미래 위치를 계산하여 자동 조준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은 고속으로 기동하는 물체를 사격점이 일치하는 순간 방아쇠를 누를 필요 없이 자동 사격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합니다. 이번에 중국 962 전차가 9초나 걸려 발사한 초탄은 고정 목표물 하부에 맞았고 이어 연달아 발사한 후속탄 역시 가운데가 아닌 오른쪽 구석 상단이나 최하부 쪽으로 쏠려 맞았습니다. 경기에서 사용된 목표물이 실제 탱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이런 궤적은 하부 밑으로 지나가게 되고 또 포탑의 귀퉁이로 겨냥돼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 즉시 한국 K2 반격탄 처맞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동주행 평가에서는 러시아 부대의 T-72가 중국 전차를 큰 차이로 앞질러 가면서 창피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중국이 이번에야말로 망신당하지 않으리라 962 전차를 마개조해 방호장비인 반응장갑을 다 떼어버리고 기동력 향상에 올인했다는 것이죠. 근데 꼴찌, 이 지경인데도 경기를 관람하러 온 중국인 관광객들은 좋아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는 지난 수년간 보여준 중국 전차의 망신살에 내성이 생겨서인 듯한데요. 그동안의 중국 전차들의 화려한 전적을 살펴보면 서행 중 고적 표적 사격 평가에서 표적을 아예 맞추지 못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행 중 바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동력계통의 문제를 일으키며 후방 방향으로 돌진하다 검은 연기가 나와 멈추는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고 겁에 질린 승무원들이 전차를 탈출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보도되며 중국은 톡톡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중국 전차의 양압장치, 즉 장치의 내부 기압을 1기압보다 높게 만들어주어 가스나 방사능 물질이 전차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의 성능 미달로 전차가 내뿜는 유독가스가 차체 내로 그대로 들어와 중국 군인은 흔들흔들 거리다 정신을 놓아버리기도 했는데요. 수년간 이런 꼴이었으니 올해 바퀴도 안 빠지고 표적도 그럭저럭 맞추고 쓰러진 사람도 없었으니 중국 관람객들이 박수치고 춤추고 소리 지를만 하죠. 와차오! 중국 매체 펑파이는 탱크 바이애슬론에 중국 962형 전차팀도 출전했다면서 중국산 탱크의 성능을 과시했다고 전했는데요. 뭐 어떤 성능을 과시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중국은 2020년 대회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밀려 3위를 기록했습니다. 뭐 3위면 그런대로 괜찮은 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이번 참가국 명단을 보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가실 텐데요. 아제르바이잔, 아파지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베트남, 이란,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라오스, 몽골, 말리, 미얀마, 시리아, 수단,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남오세티아 등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는 심지어 미승인 국가입니다. 미국과 세계 패권을 벌인다는 자칭 군사강국 중국은 수단,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과 경쟁에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으니 중국의 군사 굴기에 필요 이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니 2등은 고사하고 3등은 또 뭐야? 중국의 960계열 전차는 최근 몇 년간 탱크 바이애슬론을 통해 그 형편없는 성능과 신뢰성이 드러나기 전까지 무려 2,500대나 생산되어 중국군의 주력 전차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은 960 전차의 문제점을 보완한 990계열 전차를 배치하며 기존의 노후 전차들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960 전차보다 더 심각한 590 전차를 대체할 물량도 부족하거니와 아직 몇 년 쓰지도 못한 960을 벌써 폐기해야 하는 것은 제 아무리 돈 퍼붓는 중국이라도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차기 전차 개발비 리스크로 이어져 문제가 보완되지 않은 그저 껍데기만 신형인 전차 탄생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중국은 무기 수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은 신형 전차가 급하게 필요했던 상황에서 중국제 990 전차의 수출형 모델인 BT4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최근 파키스탄 육군의 작전 요구 성능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전차의 주포는 중국군 최강의 전차인 99A 전차와 동일한 GPT-98 125mm 활강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빼돌린 구수련 1246M 활강포 기술을 이용해 불법 복제한 모델로 역시나 짝퉁의 한계를 보여주며 원판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 아무리 친중 파키스탄이어도 주적 인도의 최신 전차에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기에 파키스탄 군 내부에서는 중국 전차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2022년에 예정된 인도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에 한국의 K2 흡변전차가 참여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파키스탄은 서방 진영의 3.5세대와 겨룰 수 있는 검증된 전차를 도입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인도 전차 사업은 예상 도입 규모만 1770대, 금액으로 한화 20조 원의 어마어마한 사업인데요. 인도 측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보았을 때 최종적으로 K2 흡표 전차와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가 최종 후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K2 흡표 전차는 또 한 번의 진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최근 1000대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완전한 국산 파워팩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란드에 인도되는 180대의 K2 전차를 제외한 나머지 820대의 K2 PL은 S&T 중공업의 EST-15K 변속기로 수출 예정이고 또한 현재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한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통합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일체화한 것으로 단순히 일체화하는 것뿐이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를 통합하여 전차의 방향 전환이나 제자리 360도 회전을 가능케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한묶음으로 탑재된 파워팩은 정비 시 교체와 수리가 용이해진다는 큰 장점도 있죠. K2는 그동안 3차 양산까지 엔진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DV27K 1500마력 엔진을 사용했고 변속기는 독일 랭크사의 HSWL295 제품을 사용해 왔었는데요. 한국의 변속기 업체 S&T 중공업이 그동안 K9 자주포의 변속기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으로 자동 변속기의 핵심 기술인 변속 제어 장치, 변속 장치, 정유압 저항 장치, 유체 감속기, 제동 장치 등을 100% 완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이에 다음 국내 4차와 해외 수출에 완전한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K2 파워팩 국산화 문제가 100% 만족스러울 순 없겠지만 뭐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듯 국산화 과정을 통해 겪는 어려움은 언제고 한 번은 겪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 기술로 K2표와 K9 썬더의 파워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서방에서 세 번째로 파워팩을 국산화시킨 나라가 되는 것이죠. 특히 추후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잠적인 수출 계약을 위해서라도 국산화 과정은 꼭 필요한데요. 독일에서 K2 전차의 변속기 부분 그리고 K9 자주포의 엔진을 수입해 왔었는데 독일은 무기 수출에 대하여 깐깐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로 여러 제약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무기 수출이 자국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최근 한국산 기갑 차량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이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독일 정부는 사우디 출신의 언론인 자말 카스크지 사망에 따른 책임을 물어 2018년 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효시켰고 지속해서 연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하면 중동과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국산 심장을 난 K2 전차의 수출이 본격화되어 보다 더 극적인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차근차근 진화적 단계를 걷고 있는 한국의 방산에 대해 독일 매체 DW는 한국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출 리더로 부상하고 있고 뛰어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메이저리그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올해 폴란드와 이집트, UAE 등의 무기 수출 계약을 맺은 한국은 세계 4위 방산 수출 국가 진입이 사실상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매체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군사 매체 천통 군무에 따르면 한국산 무기 수출의 여러 의문점이라는 기사에서 폴란드에 수출되는 1000대의 K2 전차는
쓸만한 전차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최첨단 전차는 아니라면서 단지 가격이 저렴하고 공장을 노릴 수 있다는 기반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장점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짓는 거 보니 많이 무서운 거 보네요. 왜 그래도 너네처럼 바퀴는 안 빠져?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중국 전차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중국인들에게 보여주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데요. 조용해져서 딱 좋아. 딱 좋아!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이라 쓰고 그냥 읽지도 말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